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진입니다. 화물연대 총파업이 7일째 접어들면서 도내 산업계는 물론 민생경제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시멘트 업계가 출하를 중단하면서 공사를 멈추는 건설 현장이 늘고 있는 한편 유조차 기사들의 대거 파업에 따라 주유소 업계도 위기에 빠졌는데요. 빠르면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부터는 기름이 없는 품절 주유소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돼 시민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정부와 화물연대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떠안는 모양새인데요. 안 그래도 고물가, 고금리에 점점 팍팍해지는 민생 경제, 시민들의 발을 묶는 일이 생겨선 안 되겠죠. 정부와 화물연대 상식적이고 원활한 협상 기대하면서 강원도의 오늘과 소통하는 시사 큐레이터 생방송 더 인사이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를 뜨겁게 달군 사건, 사고부터 놓치지 말아야 할 주요 뉴스를 한눈에 정리해드리는 오늘의 뉴스캐스터 김수민입니다. 춘천과 속초에 있는 동서 고속화철도 사업이 어제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조건부 통과하면서 2027년 개통의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특히 철도 구간 중 일부가 설악산 국립공원을 통과하는 만큼 국립공원위원회의 허가 협의는 꼭 필요했는데요. 환경부가 제시한 조건부 내용은 자연환경 최소화와 소음, 지하수 등의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미시령 터널 구간의 경우 설악산 통과 노선 결정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협의회만 3년 6개월이 걸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심의 지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국립공원위원회 심의가 제때 완료됨에 따라 2027년 개통에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강원도 신청사 건립 부지선정위원회가 어제 4차 회의와 현장 실사를 실시했습니다. 위원들은 춘천 시내 후보지 4곳을 방문해 주변의 여건과 장단점을 살폈는데요. 부지선정위원회는 오는 13일 5차 회의를 열고 토론을 통해 후보지를 2곳에서 3곳으로 압축할 계획입니다. 최종 건립 부지는 12월 말 마지막 6차 회의에서 확정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선정에는 전문 평가기관의 항목별 배점에 따른 정량평가와 위원들의 토론과 판단을 통한 정성평가가 반영됩니다. 한편 강원도는 최종 선정 이후 불거질 수 있는 지역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탈락한 지역에 대해서 향후 개발 계획 등의 청사진을 함께 발표할 계획입니다. 내일 밤 12시 한국 축구대표팀의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포르투갈전이 치러집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1무 1패 승점 1점으로 우루과이보다 골득실에 앞서 3위를 기록 중인데요. 월드컵 16강에 진출하기 위해선 가장 먼저 포르투갈을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지거나 비기면 곧바로 탈락인데요. 한국이 이긴 후에도 가나와 우루과이의 경기 결과에 따라 경우의 수가 나뉩니다. 최고의 시나리오는 조별 4위인 우루과이가 한 골 차로 이기는 것인데요. 만약 가나와 우루과이가 비긴다면 한국은 포르투갈에 2점 차 이상 승리를 거둬야 유리합니다. 최악의 경우 가나가 이긴다면 한국은 포르투갈전에서 승리했더라도 16강에 오르지 못합니다. 우리 대표팀은 포르투갈전을 앞두고 필승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캐스터 김수민이었습니다. 네, 땡기는 화제를 주민으로 쭉 땡겨보는 주민사이드 시간입니다. 분만 취약지 강원도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열악한 의료 인프라가 그대로 드러났는데요. 강원도에서는 유일하게 강원대병원이 코로나19 응급 분만 대응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출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강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산부인과 교수이자 강원대병원 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 사업단장이신 황종윤 교수와 오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분만 취약지 강원도의 안전한 출산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고위험
신생아 산모통합치료센터 안전한 출산인프라 구축사업단의 단장을 맡고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단장님? 네, 저는 사실은 강원대학교 병원에 2005년도부터 와서 산부인과 교수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예. 저는 사실은 고위험 산모를 집중적으로 치료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2015년도부터는 저희가 고위험 산모가 좀 많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고위험 산모를 치료할 수 있는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강원도를 대표적으로 분만 취약지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 분만 취약지에 거주하는 임산부들이 좀 더 안전하게 출산 환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원정 출산을 할 수밖에 없는 산모들의 고충, 그야말로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요.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공간이 문을 열었는데 응급산모 안심스테이 품안에 어떤 곳인가요, 단장님? 네, 사실은 응급산모 분만 취약지에 가장 위험한 것이 응급산모가 발생했을 때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응급산모를 개선하기 위해서 WHO 즉 한국 국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먼저 분만병원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 예. 또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빠르게 이송해 주는 게 더더욱 중요하고 근데 분만병원을 만들 수 없거나 또 응급 산모를 이송하기가 어려운 곳에는 이렇게 예. 분만 대기 거주 시설이라고 분만 병원 인근에 거주 시설을 만들어주는 그런 곳이 하라고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응급산모 안심 스테이 품안에는 화천, 양구, 인제, 철원, 홍천에 거주하는 임산부들이 강원도 춘천에 거주하면서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빠르게 분만병원을 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네. 분만 취약지에 있는 고위험군 산모들한테는 참 반가운 소식이고 산모뿐만 아니라 가족분들도 한결 좀 마음이 놓일 것 같은데 다른 곳에도 다른 시군에도 좀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 생기거든요. 품안에 앞으로는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단장님? 일단 저희가 2018년도부터 예. 안심스테이에 대해서 한 채를 가지고 시범 운영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2018년 시범 운영 결과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70명 정도가 운영을 했었고요. 심할 때는 한 5대 1까지 평균 경쟁률이 3.3대 1로 정도로 유지를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LH나 강원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단독 빌라를 지으면서 6개 세대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구축하였습니다. 만약 그런 시설이 된다면 좀 더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할 수 있고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좀 더 오랫동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3년째 지속이 되면서 코로나19 유행 속에서 이 코로나19에 확진된 산모가 분만할 병원이 없어서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는데 돈에선 유일하게 강원대병원이 이 확진된 산모의 분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동해에서 코로나에 확진된 산모가 193km 이동해서 강원대병원에서 무사히 분만을 했다는 아주 좋은 소식을 들었는데 사실 이게 의료진도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웬만한 사명감으로는 임하기 힘든 일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당시 어떤 심정이셨어요, 단장님? 사실은 이제 전화가 왔을 때 예. 먼저 슬펐습니다. 왜냐하면 193km를 가면서 분만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죠. 슬펐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저희도 무서웠죠.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무서워서 더 두려웠지만 또 저희가 해야 될 역할이다 보면은 그 팀을 짜가지고 최소한의 인원이 노출되면서 감염을 최대한 막아보면서 하자는 각오를 했었고요. 다행히 그분이 신속하게 119 타고 오셔가지고 저희 팀들이 구성을 해서 사실 저희 팀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팀워크가 있어가지고 사실은 그 전에 사스, 메르스 때 가졌던 그런 프로토콜대로 해서 예. 무사히 분만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무서웠던 경우인데 예. 지금 미담으로 나오는 것 같아서 좀 저희 팀원이나 저희 병원 직원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보통 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거의 200km 되는 거리를 예. 산모가 와가지고 또 안전하게 분만을 해서 정말 다행스러운 이다. 예.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산모가 분만이 임박했을 때 확진이 되면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분만을 하게 됩니까, 단장님? 예, 저희가 일단은 처음에 코로나 초창기에는 굉장히 혼란스럽고 이제 예. 우왕좌왕했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좀 지나 보면서 이제 강원도가 큰 힘이 되셔가지고 이제 체계가 많이 건축돼 있습니다. 예. 가장 먼저 산모가 확진이 되면은 산모든 또 보호자든 의료진이지 그 거주지에 있는 보건소에 연락을 하고 보건소에서는 강원도에 있는 방역관리과에 연락을 하고 예. 방역관리과에서 이제 병상 배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를 이제 고려해주고 또 하나 환자의 중증도를 고려해서 적당한 병원을 이제 선택해서 이송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코로나 산모 전담 병원이 있다 보니까 저희한테 많이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대응 매뉴얼이 그렇게 또 잘 구축이 돼 있는 상태군요. 예. 시청자 여러분들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사에 따르면은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 14개 시군이 분만 취약지라고 합니다. 좀 답답한 현실인데 어쩔 수 없이 원정 출산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게 원정 출산이 말이 그냥 쉽지 굉장히 위험한 상황들이 많이 생길 것 같기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는데 분만 취약지가 갖는 한계점, 문제점 전문의로서 상당히 많이 지적을 해주실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좀 안타깝죠. 사실은 이제 분만 취약지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좀 분만 거주 시설이 거주지에 분만병원이 없는 걸 말할 것 같은데 이제 보건복지부 기준은 약간 다릅니다. 예. 가임기 여성 또는 그 임산부의 30%가 1시간 이내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있으면 분만 취약지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70%는 1시간 내에 병원에 가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예. 굉장히 심각한 문제 중 하나고요. 이런 분만 취약지의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안전한 출산에 굉장히 꺼려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렇게 분만 병원에 쉽게 갈 수 있는 것이 모자 보건 향상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 문제는 지금 최근에 이제 분만 취약지가 양산하지만 고령 산모도 굉장히 많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특히 35세 이상의 고령 산모가 35%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니 굉장히 심각한데 이런 분을 치료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요. 예. 그러다 보니 모성 사망이 증가하고 모자 보건에 큰 영향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코로나 사태하고 또 응급산모들의 어려움을 보면서 치료받을 권리에 대한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고 일선에 계시기 때문에 단장님은 더 많은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공공의료 강화의 필요성 어떻게 보고 계세요, 단장님? 사실은 이제 저도 개인적인 그 소감을 말씀드리면 예.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도 사실은 작은 고향이 작은 소도시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취약계층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저희가 그 민간 병원이 수익을 낼 수 없는 곳에는 어쩔 수 없이 공공병원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렇게 하고 특히나 이 코로나 상황에서는 민간 병원에 강요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 그렇죠. 보니까 이제 공공병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저는 특히 분만이나 이렇게 필수 의료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공병원의 역할이 강화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출산 문제는 뭐 누구나 알고 있는 것처럼 참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도 저출산 막고 인구 늘리기 위해서 많은 시책들,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급여라든가 뭐 육아수당도 그렇고요. 정말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는 있는데 정책적인 부분도 물론 필요하겠지만은 분만 취약지에 산부인과 하나 더 만드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언뜻 드는데 정부 정책으로도 이런 부분이 확대되고 힘이 실린다면 참 좋을 텐데 말이죠. 어떻게 보세요? 당연합니다. 사실은 저희는 이제 저출산을 극복할 시작점이 임신과 출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해야지만이 아기가 이제 사회가 되고 육아가 가는 건데 예. 지금은 저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임신과 출산이 저 뒤쪽에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 저는 항상 저희 학회나 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하여튼 임신과 출산이 저출산 극복의 시작점이니 이런 분만 시설이 빨리빨리 완성이 되고 환자들이 또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면서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있는 시민적 요인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의료진 부족도 하나의 문제인데 젊은 의사들의 경우에는 산부인과 기피 현상이 오랫동안 지속된다 이런 얘기를 전해 들은 적이 있는데 원인이 고비용, 고위험 이런 걸 꼽더라고요. 이게 어떤 뜻이에요, 단장님? 사실은 분만병을 하나 만든다는 건 굉장히 큰 역할입니다. 달리 말한다면 분만병을 만들기 위해서는 마취과 선생님, 소아과 선생님, 또 다양한 굉장히 각 행정 직원들, 예. 또 많은 간호사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014년 보고에 의하면 공공병원에 분만병을 만들기 위해서는 97억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근데 97억이 소요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영비가 33억이랍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33억을 운영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렇게 또 운영을 했다 좀 치더라도 가장 무서운 게 좀 요즘 의료 사고입니다. 의료 사고고 사실은 분만하는 과정은 응급 상황이 자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상황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태아와 산모 두 목숨을 지켜야 되는 일이다 보니 예. 응급 사고에 대한 그런 구제책이 없다면 굉장히 큰 문제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한 구제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개인적으로 단장님께서도 산부인과를 지원하실 때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생각으로 산부인과 전문의가 되셨는지요? 네, 사실은 산부인과 이렇게 어려움도 있지만 굉장히 보람되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요? 예. 사실은 모든 과가 그러겠지만 환자를 치료하고 퇴원하는 것이 보람이겠지만 예. 산부인과만한 그런 희열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산모가
건강하게 아기를 안고 가면은 굉장히 행복해 하면서 새 생명을 얻어가는 거잖아요. 이런 과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게 굉장히 저한테는 큰 산부인과를 선택하기 위한 큰 동기가 되었고요. 예. 지금도 일이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 힘들고 잠도 못 자고 하지만은 아기들이 태어나가지고 건강하게 태어났을 때 저한테 안기는 모습, 또 예. 1살 또 2살 돼가지고 저한테 와서 인사하는 모습, 그런 것들이 너무 좋아서 지금 산부인과를 하고 있습니다. 천직이 아니신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젊은 의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분위기 좀 바꿔보죠. OX 퀴즈를 통해서 우리 단장님의 생각과 바람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질문에 대해서 OX 편말을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부연 설명은 질의응답이 다 끝난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수님 준비되셨습니까? 예. 그럼 스피드 OX 퀴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출산 현실, 그야말로 재난 상황이다. 들어주시죠. 맞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심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24시간 언제든 위급한 산모를 받을 준비가 돼 있다. 네. 산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답변이셨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도내 18개 시군마다 분만 시설이 있어야 한다. 네. 당연히 O를 들어주셨고요. 네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봐도 지금 상태로라면 젊은 의사들이 산부인과 선택 안 한다. 지금 상태라면 O를 들어주셨고요. 어려움이 좀 있다는 말씀이셨고. 다섯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출산율 올리는데 공들이는 것보다 의료 인프라 확대에 힘써야 된다. 그래서 세모. 세모를 해주셨습니다. 자, 5가지 질문에 나머지 부분들은 1, 2, 3, 4번 질문은 다 O를 들어주셨고요. 출산율을 올리는데 공들이는 것보다 의료 인프라 확대에 힘써야 한다. 이 부분을 세모를 들어주셨어요. 좀 부연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출산 정책이 많이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동안 많이 시행되었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크게 반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을 높여는 것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플랜 B라고 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는 아기를 좀 더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게끔 그런 분만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세모를 들었었습니다. 그렇군요.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지금 상태로 보면은 젊은 의사들이 산부인과 선택을 안 할 수도 있다. 그러면 황정인 교수님처럼 산부인과 명의를 앞으로 배출하기 위해서는 젊은 산부인과 의사들이 많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 대한 배려와 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산부인과 의사를 선택하는 것은 사명감이 대부분 갖고 있습니다. 베이스로. 있기 때문에 지금도 힘들다는 걸 뻔히 알면서 산부인과를 한 13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그렇군요. 근데 그분들이 과연 분만 취약제에 갈 수 있고 분만병을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게 정말 중요한데 그분들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한 15%, 한 15명에서 20명 정도는 간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65개 정도가 분만 취약제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2명씩만 근무하더라도 130명만 가면은 해결되는 거잖아요. 분만 취약제가. 그렇죠. 그러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가 이제 그분들에게 정주 활동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이제 분만 의료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데 정부 차원에서 의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반드시 도입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게만 한다면 기본적으로 저는 산부인과 의사를 했다면은 누구나 갈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좋은 말씀이셨습니다. 자, 산부인과 의사로서의 보람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고요. 강원도의 안전한 출산 환경 조성을 위해서 앞으로의 계획, 바람을 좀 마지막으로 정리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단장님. 제가 사실은 강원도에 와서 이제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이 이제 분만 취약제가 너무 많고 오다가 사망하시는 임산부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병원에 있는 의사들은 찾아오는 환자를 보려고 생각하는데 다행히 저희 고위험 산모 신생아 생활센터가 개소가 되고 또 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 사업단이 제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비록 분만 취약제에 계시면서 많이 불안하시겠지만 저희를 믿어보시고 한번 건강하게 임신하시고 출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안심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정말 얘기 듣다 보니까 쉽지 않은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단장님 비롯해서 그야말로 사명감을 갖고 계신 의료진이 있기 때문에 강원도 분들이, 도민분들이 또 분만 산모들이 더 든든함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안전한 출산 환경 조성을 위해서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지금까지 강원대병원 안전출산인프라 구축사업단의 황종윤 단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단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원FC 공격수 양현준입니다.
상이라는 사실을 저도 이번 인터뷰 때 알게 됐는데 이 상을 받게 해주신 형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감독님께도 너무 감사드린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인기 실감하시나요? 작년보다는 확실히 인기가 좀 많이 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길 가다가 막 한 번씩 알아보시는 분도 간혹 있긴 해가지고 요즘에는 좀 인기를 실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냥 아는 형, 동네 형을 따라서 축구 클럽에 풋살하는 데로 갔었는데 일단 공 차는 게 너무 재밌고 시간 가는 줄 몰랐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그 축구부로 전학을 가면서 이걸 내 꿈으로 만들면 즐겁겠다 해서 그때부터 꿈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에서 바로 올라왔기 때문에 실전 감각도 많이 부족하고 또 템포 정하기가 너무 어려웠는데 4부 리그를 뛰면서 실전 감각을 익히면서 그런 점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상대 수비수들한테 좀 부담감을 안겨주고 좀 더 앞에서 많이 띄워주고 활력소가 되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B팀의 메시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네, 공감하시나요? 아니 저는 공감 없다. 근데 김대호 선수와의 호흡은 또 어떤가요? 호흡은 굉장히 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좀 대원이 형이랑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 장난이고 그냥 대원이 형이 굉장히 경기 들어가기 전에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하자고 많이 해주셔가지고 서로 원하는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표정을 좀 알 수 없지만 때로는 장난도 많이 쳐주시고 또 축구할 때는 워낙 진지하고 그런 형이어서 굉장히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딱히 뭐 목표 이런 건 없고 그냥 즐기고 오자 그런 마인드로 경기를 임했던 것 같습니다. 감독님께서는 사실 농담식으로 패스 주지 말고 드리블만 하고 오라고 하셨는데 했던 말이 좀 잘 통했던 것 같습니다. 제2의 손흥민이라는 수식어는 마음에 드시나요? 저는 좀 부끄럽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뭐 팬분들께서 많이 그렇게 높게 봐주시고 너무 감사드리고 좀 더 발전하는 선수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치료실에 계신 트레이너 분께서 너 뽑혔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말해주는데 저는 장난치는 줄 알고 안 믿고 있었는데 명단이 발표가 나고 나서 진짜구나 좀 다 말을 못 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형들이 많아가지고 운동을 같이 하면서 역시 다르구나, 나는 좀 많이 부족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운동을 하면서 데뷔전까지 가진 못했는데 물론 아쉬움도 크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제가 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다음에는 꼭 출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타이트한 경기 일정이었지만 그래도 팀원들이랑 같이 힘든 여정을 이겨내면서 팀에 굉장히 활력소도 많이 넣어주고 팀이 힘들 때 그럴 때 한 발짝씩 더 뛰어주고 형들 말도 잘 듣고 그랬던 선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0점 만점으로 표현하자면 또 70점인 것 같습니다. 초반보다 좀 폼이 떨어지고 또 팀에 도움이 많이 못 되는 것 같아서 지금은 또 그렇게 좀 점수를 깎은 것 같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내년에 좀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하트 같은 것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손아트. 양현종 선수에게 축구란? 제 인생인 것 같습니다. 인생에 전부 다 지금 반을 더 넘게 축구랑 같이 보냈고 또 축구를 계속 할 거고 그러기 때문에 제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더 좋은 선수가 되어서 월드컵에 나가서 경기를 뛰고 해외에 나가서 한번 뛰는 게 선수로서의 꿈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손에 손을 잡고
네, 12월 1일 목요일 생방송 더 인사이드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